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네. 오늘은 이렇게 두 분을 모신 거는 우리 회사에서도 특히나 두 분께서 독서 취향이 좀 확고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. 편집장님께서는 문학책을 되게 좋아하시는 걸로 알고 있고, 우리 돌돔님께서는 시를 특히나 좋아한다고.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문학보다는 약간 인문서를 굉장히 좋아하는 편인데, 그래서 뭔가 좀 확고한 그 독서 취향이 있는 두 분을 이렇게 모셔봤어요. 아니, MBTI별로 독서 취향도 좀 따라가는지도 궁금하긴 한데, 저는 INFJ. 저는 ISTJ입니다. ISTJ. 사실 문학판에서 좀 찾아보기 힘든 체계적으로 짜여진 것들이 좋지, 일반인들의 삶에서 이렇게 얻거나 이런 것 자체를 보는 거는 그렇게 막 좋아하지 않아서, 그래서 에세이를 많이 안 읽었던 이유? 하긴 좀 문학하면 약간 NF가 있어야 될 것 같은 느낌이긴 한데. 제가 그 NF, ENFJ, MFJ거든요. MJ. 또 편협한 생각으로는 시를 네. 좋아하시는 분들은 E보다는 I가 많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있는데, 편집장님께서는 독서 취향이 좀 어떻게 되시는지. 저희 그 학창 시절 그 뭐 도서 대여점이 되게 많았을 때 그때 주로 읽었던 거는 테마록이나 드래곤 라자나, 판타지 소설류들을. 네, 그리고 대학에 오면서 무라카미 하루키라던가 대표적으로 일본 소설 많이 읽었고, 그리고 김영하 작가님 시작해서 그런 한국 문학으로 넘어오면서 한국 문학도 좀 읽기 시작했던, 그렇게 조금 변화되어 왔는데, 결국은 지금도 제일 좋아하는 장르가 뭐냐고 물어보면 추리 스릴러 미스테리. 다니엘 콜 시리즈의 그런 살인사건 시리즈가 있어요. 그 뭐 봉제 인형 살인 사건이라던가 댄 브라운의 그 천사와 악마, 뭐 다빈치 코드 이런 것들을 읽으면서 그 장르의 매력을 제대로 처음에 느꼈던 그런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. 돌돔 씨는 독서 취향이 확립됐다고 해야 될까요? 언제부터 좀 그런 걸 느꼈어요? 고등학교 때 문학 선생님이 등단한 시인이셨어요. 채풍묵 선생님이라고. 살면서 처음 본 시인이기도 한데 말하는 것도 엄청 멋있고, 시인들끼리 뭐 축구 동호회를 만들었는데 시고 발로 하는 운동이다 보니까 이름을 뭐 CX로 지으려다가 뭐 다른 걸로 바꿨다 막 이런 얘기들 이렇게 허울 없이 되게 해주시는데, 풍겨오는 아우라가 좀 멋있다고 해야 되나? 시인이란 저런 거구나. 아, 나도 시에 대해서 좀 알고 싶다 해가지고 뭐 친구들이랑 시 동아리 같은 거 만들어서 우리끼리 그렇게 지내다 보니까 점점 시를 좋아하게 된 것 같아요. 취향을 정하는데 저도 그런 영향도 있었던 것 같은 게, 국어 시간에 이런 문학을 많이 접하잖아요. 선생님이 시를 얘기하시면서 난 전혀 공감이 안 가는데 답은 이거야, 이렇게 정해서 말씀하실 때마다 이제 시에 대한 거리감들을 두게 됐던 것 같고, 요즘은 또 다르죠. 문제를 풀기 위한 답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는 걸 알고 나서부터는 시도 점점 좋아하고 읽게 되는 것 같아요. 두 분이 약간 큰 범위에서 문학 분야를 좋아하셨다면, 저는 비문학류를 좀 좋아했는데, 그 이유는 제가 책을 읽게 된 계기가 아는 척을 하고 싶어서였거든요. 근데 소설은 좀 아는 척하기가 쉽지 않은 반면에, 인문학은 뭔가 좀 정보를 이게 내가 이거 괜찮다, 아는 척하기 좋겠다라는 포인트들이 좀 많아서 그런 책들 위주로 읽다 보니까, 약간 어떻게 보면 지적 허세를 버리고 싶은 그런 거를 좀 하고 싶은 욕망에서 저는 인문학 책을 좀 예전부터 많이 읽었었던 것 같아요. 독자분들도 나는 어떤 책을 좋아할까? 나는 어떤 취향을 책을 읽으면 좋을까? 뭐 이런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, 그런 분들에게 좀 도움이 될 만한 어떤 팁이나 뭐 그런 게 있을까요? 물론 뭐 객관적인 기준들도 있긴 하겠지만, 네네. 저는 일단 제가 책 넘어가는 게 아깝다 라는 느낌을 들을 때 이게 나한테 정말 잘 맞고 내 취향에 맞는 책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이만큼 남았는데 너무 아까운, 천천히 읽어야 되고 싶은데 또 내용은 궁금하니까 빨리 보고 싶고, 이런 마음이 조금 공존할 때 이게 정말 내 취향에 맞는 이 장르 책이구나, 이런 것들 좀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. 일단은 자기의 관심사가 뭐에 있느냐를 아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. 이게 뭐 내가 굳이 책이 아니라도 평소 생활을 할 때 정말 재테크면 재테크, 재미면 재미, 자기의 기본적인 성향을 조금 파악하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. 그런 성향을 잘 알고 있으면 그런 분야의 책 중에서 베스트셀러 많이들 본다고 소문이 난 책들을 읽고, 그게 또 재밌었으면 그거랑 비슷한 책들을 찾거나 아니면 그 저자분의 다른 책들을 찾거나, 이렇게 하면서 그 분야에는 조금 빠져들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. 일단 나의 관심사가 이게 책이 아니라 그냥 전반적인 내 관심사가 무언지에 대해서 좀
고민해보고 그거에 대해서 알고 있다면 그거 관련한 베스트셀러를 먼저 접해보면서 취향을 좀 잡아가는 게 좋다라는 말씀이셨는데 저도 굉장히 공감이 되는 부분입니다. 네, 돌돔님께서는 서점이나 도서관 같은 데 가서 책들을 이렇게 쫙 보면서 표지가 마음에 드는 걸 한번 이렇게 찾아봐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. 전 책이 좀 표지가 마음에 들어야 이제 계속 손이 가고 아니면 뭐 그 시리즈의 디자인이 이렇게 눈에 있거나 마음에 들어야 그 시리즈도 더 찾아보게 되고 뭐 하나 기준을 만들어서 이렇게 책들을 계속 서치해 나간다면은 언젠가는 취향이 맞는 책을 찾지 않을까. 근데 공감이 되는 부분을 얘기하자면 그 정보가 없는 상황에서 책을 산다고 할 때 이제 비주얼적으로 이제 눈에 들어오는 게 표지잖아요. 표지가 예쁜 책을 사놓고 나면 일단 내용이 별로였어도 그래도 그 책에 대한 애착이 요만큼은 좀 있어요. 그러니까 표지 취향도 책을 어쨌든 좋아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될 수는 있는 것 같아요. 제가 추천해드린 방법은 10,000원에서 20,000원 사이 하는 비용이긴 하지만 선뜻 내가 이 비용을 투자하기가 어렵다면 도서관 같은 데에서 많이 좀 보시고 내가 어떤 제목과 어떤 소재에 좀 흥미 있는지를 좀 먼저 파악해 보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 싶고 또 요새는 전자책 같은 플랫폼도 굉장히 잘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좀 많이 찾아보신 다음에 아 정말 이건 내가 소장하고 싶다 해서 구매하셔보면 더 만족스러운 소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정말 반대적이네요. 저는 일단 사놓고 그 중에 읽어서 좋아하는 책들이 생기는데 어쨌든 많은 책을 좀 훑어보면서 자기가 좀 관심 있어 하는 소재나 주제들이 뭘지에 대해서 찾아보시면 더 훨씬 재밌게 내 독서 취향을 찾아 나가시지 않을까 싶습니다.